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리고노메트릭 서브스티튜션이라고 불리는 삼각치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삼각치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를 들어봅시다. 이런 적분 우리 할 수 있어요. 1-루트 x분의 x dx의 적분. 이거 그냥 아래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의 미분이 이제 마이너스 2x니까 위에 x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려면 u를 1-x 제곱으로 치환해 놓으면 바로 적분이 나옵니다.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루트 u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du의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그냥 아주 간단하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적분을 살짝 바꿔서 위에 x 대신에 이런 적분을 생각을 해봅시다. 1-x 제곱분의 그냥 dx. 얘는 그냥 바로 적분을 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위에는 치환 적분을 하면 그 u를 미분한 텀이 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아래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적분을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면 이제 그 제곱을 없애가지고 밖으로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안에 있는 텀을 제곱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간단하게 치환 적분에 대한 소개는 돼 있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식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코사인 제곱을 옮기면 이건 똑같이 쓰면은 사인 제곱은 1 코사인 제곱 세터니까 혹시 x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코사인으로 바꾸고 나면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것들이 1 코사인이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이 돼서 사인이 바깥으로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생각한 게 그리고 일반화시킨 게 이 트리고노메트릭 서브스티튜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분수함수들을 혹은 이제 루트가 들어있는 다양한 식들을 적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전체적으로 a가 0보다 크다고 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적분을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혹은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 혹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형태가 나타났다고 칩시다. 이 세 경우에 대해서 각각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각함수의 항등식을 써서 적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처음에 루트 a제곱 빼기 x제곱의 형태가 나왔다고 합시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치환을 해서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제곱식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x를 a 곱하기 사인 세터라고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범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범위에서 사인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니까 이 a 사인 세터라는 값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가고 이 루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값을 다 가지는 거잖아요. 이 안에는 실수가 돼야 루트 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치환 적분할 때 범위는 별로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앞 슬라이드에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이거를 사용을 해서 루트 안에 있는 값들을 제곱식으로 바꿔서 루트를 없애버리길 원해요. 그러면 적분이 좀 더 간단해지니까. 정말 그런가 봅시다. 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아까 x를 a 사인 세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루트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사인 세터의 제곱이 되잖아요. 따라서 얘가 됩니다. a 코사인 세터의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코사인의 그래프를 잘 알고 있어요. 코사인의 그래프에서 세타의 범위가 지금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인 범위입니다.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 코사인 값은 항상 0보다 크잖아요.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절대값을 쓰긴 했지만 사실은 절대값을 없애서 a 코사인 세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세타의 범위가 저 위에 있는 코사인의 그래프에서 저 파란색 빗금친 부분, 즉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당연히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뭐 대칭적이니까 코사인 대신에 코사인을 써도 될까? 물론 됩니다. 만약에 코사인을 쓰고 싶다고 칩시다. 그러면 코사인의 범위는 좀 달라져야겠습니다. 코사인이 이제 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전부 나오는 범위를 생각을 하면 0부터 파이까지니까 그러면 세타를 0부터 파이까지 써야겠죠. 그러면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을 하고 나면 여기는 a 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근데 이때 세타의 범위가 여기 0부터 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여기서도 없어지긴 없어집니다. 그래서 코사인을 쓰거나 사인을 쓰거나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사인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치환적분을 하고 나면 당연히 필요한 게 뭐예요?
x를 세타로 치환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제 dx를 구해야 되잖아요. dx를 구하면 얘는 a 곱하기 코사인 세터 d 세터 디퍼런셜이 당연히 되니까. 근데 이 경우는 만약에 a 코사인 세터로 치환을 했다 그러면은 dx는 마이너스 a 사인 세터 d 세터가 나오니까 괜히 마이너스 사인이 더 붙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을 조금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인으로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쓴다 라고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원에서는 주로 이렇게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형태가 나오면 그냥 사인으로 치환적분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잘 알고 있는 아이덴티티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의 제곱. 물론 이런 거 말고도 제곱식 더하기 1이 제곱식이 되는 형태들이 조금 더 있긴 있어요. 뭐 1 더하기 사인 하이퍼볼릭의 제곱은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제곱 뭐 이런 것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 수학원 때 새로 배웠던 하이퍼볼릭 함수보다는 삼각함수가 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1 더하기 제곱은 제곱 이런 형태의 항등식을 생각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 x를 만약에 a 탄젠트 세터라고 하면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게 시컨트의 제곱이 되니까 루트 빼버릴 수 있겠다. 역시 똑같습니다. x를 a 탄젠트 세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세타가 될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입니다. 그쵸? 그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x제곱은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와 완전히 똑같아요. 그냥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니까 시컨트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루트를 빼보면 a 곱하기 시컨트의 절대값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컨트 함수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잘 그렸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치환을 할 때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인 이 범위를 택했어요.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 시컨트 값을 생각을 해보면 시컨트 값은 전부 양수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부 양수니까 여기서도 절대값을 없앨 수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탄젠트의 범위를 택할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택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시컨트도 다를 바가 없겠죠. 여기서는 그 제곱 빼기 1의 형태가 역시 제곱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고 시컨트 제곱 빼기 1이 탄젠트 제곱이니까 x를 시컨트로 치환해 보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위에서 두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뭔가 식이 세타에 나오면 이 세타를 x에 관한 함수로 표시를 하기를 원해요. 즉 시컨트에 역함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위에 이 두 케이스에서도 사인의 역함수가 있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고 탄젠트의 역함수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도 시컨트의 역함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아크 시컨트가 정의되는 범위였던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혹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의 범위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컨트는 이제 정적분 같은 거 형태를 할 때 조금 조심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적분 구간을 생각을 할 때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쏙 빠져 있으니까. 뭐 뒤에 예제 같은 거에서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형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역시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가 나오니까 a 제곱 탄젠트 제곱 세타의 루트 따라서 a 탄젠트 세타가 나옵니다. 우리 시컨트 함수 그 택할 때 시컨트 함수를 택하는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거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색 이 빗금이 친 영역으로 택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시컨트의 범위를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라고 약간 아티피셜하게 택한 거기도 한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값이 무조건 0보다 큰 값이라고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탄젠트의 절대값이 사라집니다. 이유는 똑같죠.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룰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적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몇몇 적분 같은 것들은 이제 물론 그 뭐 엄청 자세하게 다루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이런 형태의 적분이 있다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소개가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예제들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세 개의 삼각 치환에서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함수 치환에서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적분을 하고 싶은 형태는 이런 형태였어요.
맞죠? 그래서 x에 관한 함수인데, x에 관한 함수가 뭐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나 나머지 두 개의 한 같은 형태를 포함을 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x를 바꿔줬어요. x를 사인 세터, 탄젠트 세터, 시퀀트 세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탄젠트, 시퀀트, 사인 같은 함수를 그냥 통틀어가지고 세타에 관한 함수 g 세타라고 합시다. 그래서 뭐 사인 세터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좀 더 복잡하게 적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적분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치환 적분할 때는 이런 식의 치환을 더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g를 u라고 하자, x라고 하자라고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적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substitution, 치환 적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x를 이제 sin 세터, g 세터 이런 걸로 놓은 거니까 이 반대 방향으로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방향의 치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치환 적분인데 얘를 보통 우리가 치환 적분이라고 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건데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inverse substitution이라는 얘기를 종종 씁니다. 역치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용어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얼핏 보기에는 x를 이제 뭐 세트에 관한 함수, t에 관한 함수로 써서 좀 복잡하게 만들었으니까 좀 더 복잡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각함수의 적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제를 한번 봐봅시다. 자, 이제 편의상 이번 슬라이드랑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전부 a가 0보다 크다고 한번 해봅시다. 먼저 여러분이 한번 아니지, 이 적분은 뭐 보진 않았고요. 그래서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분의 1의 적분, 이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사실은 답을 알고 있긴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 앞에서 얘기를 했던 아크사인 함수의 미분이 정확히 이 형태니까. 자, 이거를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그냥 시스테매틱하게 했던 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형태가 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제곱 안에 있는 걸 벗겨주기 위해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코사인 세터를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x를 a 사인 세터라고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치환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 안에 있는 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앞에서 한 거지. 얘는 이렇게 a 코사인 세터의 절대값인데 세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범위에 있으니까 절대값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a 코사인 세터만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 x는 a 사인 세터에서 디퍼런셜을 생각을 하면 dx는 사인의 미분이 코사인이니까 a 코사인 세터 d 세터가 됐습니다. 따라서 얘를 넣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맞죠? dx가 이렇게 a 코사인 세터 d 세터로 바뀌었어요. 루트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a 코사인 세터 분의 1로 바뀐 겁니다. 이거 되게 분모랑 분자랑 둘 다 나눠지네요. 분모랑 분자랑 둘 다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d 세터가 됐어요. 2를 적분한 거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네요. 그죠? 그래서 세타 플러스 c가 나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 적분이 아크사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여기서 x는 a 사인 세타고 세타의 범위는 아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즉 사인 함수의 인버스 함수 혹은 아크사인 함수가 정의가 잘 되는 영역으로 택한 겁니다. 따라서 이거 풀면 a분의 x는 사인 세타니까 역함수를 택하면 아크사인 a분의 x가 세타가 된 거예요. 따라서 쓰면 아크사인 a분의 x 플러스 c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 기억해 봅시다. 이 사인의 미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탄젠트와 시퀀스의 미분도 우리 체인룰을 사용해서 잘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그 x 대신에 a분의 x를 넣어서 정리한 게 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삼각 함수의 미분을 알고 있긴 하니까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우리 당연히 캐피털 F를 미분하면 스몰 F면 스몰 F를 적분하면 캐피털 F잖아요. 그래서 얘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적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각치환을 사용하면 역함수의 형태를 잘 기억을 내가 못하고 있었더라도 적분을 해봤더니 다시 아크사인 함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치환을 기억하고 있으면 역삼각함수의 미분 같은 걸 굳이 기억을 안 하고 있어도, 물론 유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기억하지 않고 있어도 쉽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적분을 역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와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모가 분자로 간 것 뿐이에요. 비슷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x를 a 사인 세터라고 해봐요.
역시 마찬가지로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형태니까 위랑 똑같은데 위에서는 저기 루트의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분모였으니까 a 코사인 세터가 분모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분자에 있겠네. 따라서 a 코사인 세터의 제곱 d세터.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여기에서 코사인 제곱 세터의 적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삼각함수의 적분, 뭐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은 제곱의 적분인데 코사인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트로 바꿀 수 있죠. 바꿔봅시다. 이거 적분해요. 이거 안에 있는 함수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 당연히 적분할 수 있죠. 상수함수인데 세트하겠지. 이 함수 당연히 적분할 수 있죠. 코사인의 적분 마이너스 사인인데 아니지 플러스 사인인데 썼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얘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세터가 뭐였나? 이식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세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a분의 x의 아크사인은 세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터는 정리를 했습니다. 사인 2세터는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거 당연히 우리 늘 하는 거 있죠. 2사인 세터, 코사인 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인 세터는 여기 있네. 맞죠? 사인 세터는 a분의 x예요. 그래서 여기는 a분의 x였습니다. 코사인 세터는 이거 우리가 앞에서 완전히 얘기를 했던 삼각형 그림이랑 똑같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내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 값을 세터라고 해요. 그럼 세터가 아크사인 a분의 x니까 사인을 하면 a분의 x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밑변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코사인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아니지 코사인이니까 이게 아니군요. 코사인이니까 a분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이 형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얘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아크사인 형태가 나왔고요. 뒤에 있는 것의 형태는 x 곱하기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텀이 들어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답이에요. 자, 사실 이 적분을 여러분이 뭐 값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정적분 값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뭐예요? 여기에 당연히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 최종 적분된 값에다가 스몰 a 넣고 마이너스 a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 텀은 스몰 a를 넣건 마이너스 a를 넣건 0이 되니까 무시해도 되겠다.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써보면 2분의 a 제곱에다가 사인 아크사인 1에서 아크사인 마이너스 1을 뺀 것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사인에서 1이 되려면 2분의 파이, 사인에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두 개 합쳐서 파이가 되고 2분의 파이 a 제곱이 됐습니다. 이거 당연한가? 자, 사실 이게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면 얘는 y를 얘라고 놓으면 이거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원의 방정식에서 얘를 구해라. 즉 반원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원의 넓이가 파이 a 제곱이니까 반원의 넓이는 2분의 파이 a 제곱이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 적분 자체는 이제 일반적인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반원 말고 내가 여기 a라고 해, 여기 b라고 해, 얘로 구해라. 그래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식은 복잡하게 나오겠지. 자, 이런 적분을 한번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봅시다. 역시 이 형태도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형태니까 겁먹을 거 없이 안에 있는 x를 3 곱하기 사인 세트라고 한번 바꿔줍시다. 그리고 나서 한번 쭉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바뀌나? 그러면 단순한 삼각치환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왜 되지? 그냥 여기 앞에가 x제곱이니까 9 곱하기 사인 세트가 된 거예요. 안에 9 마이너스 x제곱은 당연히 9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터니까 그 루트 벗겨버리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dx가 3 코사인 세터 d세트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코타젠트 제곱 세터가 됐습니다. 얘 적분하기 쉽지 않으니까 삼각함수의 아이덴티티를 사용을 해서 코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의 d세터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코시컨트는 우리가 적분할 수 있습니다. 얘도 적분할 수 있고요. 당연히 1인 함수라도 적분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코탄젠트 마이너스 세터가 됐습니다.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세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세터 역시 구할 수 있네. 세터가 3분의 x에 아크 사인을 취한 거니까. 그래서 얘는 구할 수가 있는데 뒤에 있는 이 코탄젠트 세터를 구하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그려봐야겠습니다. 그려봅시다. 이제 더 이상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세타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 사인을 취했더니 3분의 x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인을 취해보요. 그러면 여기 3분의 x가 된 겁니다. 코탄젠트를 취하려면 밑변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밑변은 여기 9분의 9 마이너스 x제곱의 루트가 나왔습니다. 코탄젠트를 하면 여기는 x분의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인 거죠.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들 간단하죠? 이제 두 번째 타입인 형태, 이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 이런 형태가 있다고 칩시다. 이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안에 있는 식을 어떻게든 잘 조합을 해서 제곱꼴로 만들어서 제곱을 루트랑 포함해서 벗겨버리고 싶어요. 따라서 우리가 제일 간단한 것, a 탄젠트 세터를 하면 x를 a 탄젠트 세터라고 하면 루트 안에 있는 형태가 a제곱 시컨트 제곱이 되니까 루트랑 제곱이랑 벗겨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x를 a 탄젠트 세터라고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삼각함수 치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루트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루트 안에 있는 거는 a제곱 더하기 a제곱 탄젠트 제곱 세터니까 a제곱 시컨트 제곱이 됐습니다. 제곱이랑 루트랑 벗기면 a 시컨트 세터인데 절대값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a 시컨트 세터가 됐습니다. x가 a 탄젠트 세터인데 이거 미분하면 탄젠트 미분이 시컨트 제곱이니까 dx가 a 시컨트 제곱 d 세터가 나왔습니다. 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정리를 했습니다. 루트 안에 있는 것들은 a 시컨트가 됐고 이 dx는 시컨트 제곱 d 세터가 된 거예요. 따라서 시컨트의 적분이 됐습니다. 우리 시컨트의 적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로그 시컨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끝입니다. 물론 이제 시컨트를 바꿔줘야죠.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 탄젠트 세터를 생각을 하면 이 탄젠트 세터는 별 문제 없이 여기 이 x가 a 탄젠트 세터였으니까 a분의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가 없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시컨트 세터가 어떤 형태냐 이걸 원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얘가 세터라고 하면 탄젠트가 a분의 x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빗변은 a제곱 더하기 x제곱의 루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시컨트를 택한다. 그러면 시컨트는 코사인분의 1이니까 시컨트가 a분의 코사인분의 1이니까 a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x제곱 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는 여기에서 이 값을 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둘 다 a분의 1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로그에서는 그냥 묶어가지고 밖으로 빼버리고 새로운 상수라고 해도 되잖아요. 굳이 a분의 뭐 1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왜? 여기 이거 더해보면 식이 로그 x 더하기 루트 a 제곱 더하기 x 제곱 빼기 로그 a 더하기 c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 묶어가지고 그냥 c'이라고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이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적분이 있다고 칩시다. 사실 이 적분도 어떻게 하면 되냐? 똑같습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x제곱의 형태니까 그냥 이거 치환 적분 해주면 돼요. x 대신에 a 탄젠트 세트로. 그러면 위에 있는 거에서 분모가 분자로 바뀌었을 뿐이니까 뭐 a제곱 시컨트 3승의 제곱이 나오겠네. 그렇죠. 이거 우리 앞에서 시컨트 3승의 적분을 했으니까 이거 식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명확합니다. 세타에 관한 값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타가 나올 때마다 아크 탄젠트 a분의 x로 바꿔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적분을 한번 봐봅시다. 이 x제곱 루트 x제곱 플러스 4분의 dx의 적분을 한번 봐봅시다. 얘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형태가 루트 x제곱 더하기 a제곱 형태니까 x 대신에 a 탄젠트 세터, 여기서 a가 2니까 2 탄젠트 세터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x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싹 제곱식이 돼서 루트랑 제곱이랑 사라졌으니까 이 시컨트 제곱, 그 다음에 dx가 바뀐 것, 이 탄젠트 제곱 세터 d세터. 이렇게 나왔어요. 시컨트, 탄젠트 복잡하니까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쓰고 시컨트는 코사인 분의 1 써가지고 약분해 줍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형태, 우리 적분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그냥 치환적분 잘 쓰면 되고, 우리가 그 시스테매틱하게 하려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사인 마이너스 제곱 세터 곱하기 코사인 세터의 적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코사인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인에 관한 텀이네. 따라서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세터 d세터가 나오니까 사인을 u로 치환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u를 사인으로 치환하는 순간 엄청 쉬운 적분이 나온 거예요. 적분 다 할 수 있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u는 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탄젠트 세터랑 사인 세터 간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역시 이것도 뭐라고요?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그리면 됩니다. 삼각형을 그려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세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탄젠트 세터를 하면 이거 세터가 아크 탄젠트 2분의 x 형태니까 탄젠트를 하면 2분의 x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4 더하기 x제곱인가? 따라서 우리가 사인을 생각을 하려면 사인은 얘니까 루트 4 플러스 x제곱분의 x가 나왔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역수치하면 되니까 이 값이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적분들 어떻게 하는지 명확하죠. 자, 또 다른 적분. 이거 사실 우리가 그 인트로덕션에 했던 적분이랑 굉장히 유사한 적분이긴 합니다. 이 6번 같은 적분이 있다고 칩시다. 얘는 치환 적분을 우리가 방금처럼 삼각함수 치환을 생각을 하면 x를 2 탄젠트 세트라고 적분을 하면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복잡하긴 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삼각 치환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루트 안에 있는 것들을 미분하면 2x인데 위에 그 x가 있잖아요. 따라서 얘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었던 치환 적분을 사용을 해도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자, 그래서 삼각 치환이 굉장히 강력한 툴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능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삼각 치환을 쓰는 것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치환 적분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 삼각 치환을 얘기할 때 이게 그 역치환, 인버스 서브스티튜션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치환의 형태를 봐도 명백하죠. 오른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치환이에요. x에 관한 다른 복잡한 식을 u로 만들어서 치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이 좀 더 간단해졌어요. 왼쪽 치환은 다릅니다. x를 새로운 변수 세타를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치환 적분에 나와 있는 텀이 좀 더 복잡해지게 보이는 거예요. 왜? 얘는 그나마 분수함수, 대수함수의 적분인데 막 치환하면 초월함수인 사인, 코사인이 튀어나오는 함수가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막 이상한 초월함수가 아니고 삼각함수의 적분은 그래도 조금 아니까 그래도 적분의 형태가 복잡해 보일지언정 푸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타입의 적분입니다. 이렇게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형태가 있는 적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는 말했죠. 우리의 결국 목적은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을 바깥으로 빼는 거다 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식을 복잡해 보이면 얘를 어떤 항등식을 써서 제곱 형태로 만들고 제곱을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x 대신에 a 시컨트를 생각을 하면 루트 안에 있는 거는 탄젠트 제곱 형태가 되니까 루트랑 없어져서 탄젠트만 살아남는다 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첫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x는 a 시컨트로 치환을 해봅시다. 치환했어요. 그러면 이제 늘 하는 거지만 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형태가 a 탄젠트 세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유는 세타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거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때문이고, 그 구간에서 탄젠트는 양수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dx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시컨트의 미분이 시컨트 탄젠트가 되니까. 바꿔봅시다. 분모는 루트가 딱 사라지고 a 탄젠트 세타가 남았어요. 분자는 dx니까 시컨트 탄젠트 d세타가 남은 거예요. 미분 다 하고 시컨트의 적분이 나왔습니다. 그 분자 분모
탄젠트 탄젠트 나누고 시컨트의 적분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컨트의 적분 당연히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값 앞에서도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요. 아, 물론 앞에랑 약간 다른 것,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다른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 탄젠트나 사인으로 치환한 게 아니라 시컨트로 치환했으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서 부호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여러분 다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다음부터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죠 뭐. 여기서 그 시컨트를 취했더니, 즉 코사인분의 L을 취했더니 A분의 X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A분의 X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높이는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니까 우리가 시컨트 세타를 하면 시컨트 세타를 하면 A분의 X가 나왔고요. 탄젠트 세타를 하면 A분의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로그 A를 묶어가지고 저 상수랑 더해가지고 C'으로 만들면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자, 앞에서도 그렇고요. 이 예제에서도 그렇고 삼각치환 말고 다른 치환을 역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적분의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니잖아요. 이 경우에서 우리가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다른 치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하긴 했었지만 결국 하고 싶은 거는 이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것들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바깥으로 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알고 있어요. 코사인 하이퍼볼릭 t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하이퍼볼릭 t의 제곱은 1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거 좋네. x제곱 마이너스 1의 1이 제곱꼴로 만들 수가 있겠네. 어떻게?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1이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 t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아래에 있는 이 아이덴티티를 써도 제곱 형태가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환적분을 하는데 이 아래에 있는 이 마지막 쌍곡함수의 항등식을 사용을 해서 x는 a 코사인 하이퍼볼릭이라고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거 빼기 1은 사인 하이퍼볼릭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인 하이퍼볼릭이에요. 근데 얘가 양수가 나왔습니다. 왜? x가 0보다 큰 구간이니까. x가 0보다 작은 건 우리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x는 코사인 하이퍼볼릭을 미분하면 사인 하이퍼볼릭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적분을 하는데 a 사인 하이퍼볼릭 분의 a 사인 하이퍼볼릭이 나왔습니다. 그쵸? 루트 안에 있는 거는 사인 하이퍼볼릭, dx도 사인 하이퍼볼릭이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로 바뀐 거죠. 따라서 얘를 적분하면 1의 적분 따라서 t가 나왔습니다. t는 아까 a분의 x의 아크 코사인 하이퍼볼릭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적분이 생각보다 간단하다. 근데 형태가 좀 다른 것 같다. 다른 게 아닙니다. 코사인 하이퍼볼릭 우리가 그 역함수의 형태를 나타내 본 적이 있어요. 쌍곡함수는 지수함수로 만들어졌으니까 쌍곡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인 로그함수를 사용해서 만드는 게 자연스럽고 이거 우리 식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 값이 이 값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표현이에요.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저 위에처럼 그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함수 치환을 하는 것보다 시컨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쌍곡함수를 사용하는 게 적분이 더 간단해 보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1의 적분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물론 그래서 이런 적분들을 굉장히 뭐 이상한 문제들 같은 것들이 있으면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쌍곡함수보다는 삼각함수가 조금 더 간단하니까 위처럼 하는 것들이 수학원에서는 좀 더 낫긴 합니다. 물론 아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적분은 근데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자, 이런 적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적분도 이제는 위에랑 똑같으니까 사실 별로 할 필요가 없겠다. 식만 세우고 끝내봅시다. 얘도 7번 적분이나 7' 적분이나 비슷한 함수를 적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적분을 하는데 7번에는 분모에 있었고요. 7번 프라임에는 분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식이 분모에 있거나 분자에 있거나요. 그쵸? 탄젠트가 이제 분자로 간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컨트 탄젠트 위에서 열심히 계산했잖아요. 그게 여기 있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이 탄젠트 있죠. 분모의 탄젠트. 그게 여기로 온 겁니다.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적분 세우면 식이 되게 간단해진다는 의미에서 그
앞에서도 그 비슷한 적분들은 1번, 1번 프라임, 뭐 7번, 7번 프라임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탄젠트 제곱 그 적분을 좀 하기 위해서 시퀀트 제곱 마이너스 1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퀀트 3승의 적분 할 수 있습니다. 시퀀트의 적분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퀀트 3승의 적분은 좀 길었어요. 그래서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타 대신에 아크 시퀀트 a분의 x로 전부 바꿔주면 끝나겠습니다. 그거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적분. 이 적분의 정적분 형태는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교과서 그 최소한 2권 이상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2권 딱 훑어봤는데 거기 있었으니까. 그래서 부정적분 형태는 아크탄젠트를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아니니까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최소한 정적분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단순하게 바로 나옵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치환하면 될까요? 아래 얘는 이제 루트 형태는 아니긴 하지만 아래 있는 형태에서 제곱식으로 바꾸면 좀 더 편할 것 같으니까 x를 a 탄젠트 세트로 치환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적분 바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8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크 탄젠트를 미분하면 1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사용을 해서 치환 적분으로 됩니다. 하지만 그냥 그 형태를 몰라도 아래에 있는 함수가 좀 복잡한데 제곱 형태로 바꿔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삼각 치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적분은 이 다음 섹션에서 나오는 중요한 적분이긴 합니다. 우리 답을 알고 있는 적분이긴 하지만요. 시퀀트의 미분이 어떤 형태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형태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x는 a 시퀀트 세터로 치환하는 순간에 이 적분도 바로 시퀀트 인버스를 포함하는 단순한 적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8번에 있는 이 두 적분은 여러분이 역삼각 함수의 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는 적분이긴 하지만 삼각치환을 써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적분이니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삼각치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유리수와 적분, 유리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